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컨텐츠일까요? 제 귀걸이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왕국2! 겨울왕국2에서도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울라프의 아무 말 대잔치 과연 사실인가?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보면서요, 저는 조카랑 같이 봤기 때문에 저는 더빙판으로 봤어요. 근데 울라프가 되게 똑똑해졌더라고요. 울라프가 겨울왕국 1에서는 좀 재미와 감동, 막 녹아가면서 안나한테 막 녹아가면서 막 괜찮아 막 이러고 약간의 좀 무슨 그런 자매의 그런 사랑과 관련된 약간 교훈을 줬다면, 겨울왕국 2에서는요 울라프가 아주 척척박사가 됩니다. 되게 아무 말 대잔치 여러 가지 지식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요즘 또 겨울왕국 2가 화제죠. 여러 가지 패러디도 하고 다양한 볼거리, 생각할 거리들이 많고 자연 파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초반에 울라프가 이렇게 이거 수레를 타고 같이 크리스토퍼랑 안나랑 스벤이랑 이렇게 막 올라가면서 이 장면에서 울라프가 뭐라고 쭝얼쭝얼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가 장거리 여행은 좀 자는 게 나아, 좀 자 그랬는데도 안 자고 계속 쫑알쫑알 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울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북이는 엉덩이로 숨을 쉰대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모로 직사각형 이런 네모 똥을 싸는, 네모 온가를 싸는 그런 동물이 있대요. 뭐 고릴라는 기분이 좋으면 트림을 한대요. 뭐 이런 식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인가?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거북이가 엉덩이로 숨을 쉰다? 요거 검색해봤거든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본 검색물들 실제 사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시리가 잠깐 반응이 나오려다 말았어요. 깜짝이야. 방송방에. 자, 아무튼 이 울라프의 이런 자잘한 지식들 과연 어디까지 진짜인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는 이게 되게 엄청난 떡밥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했던 바로 사만다. 울라프가 사만다 이래가지고 사만다가 뭔가 새로운 정령인가? 사만다는 누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사만다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na, Elsa, Sven, Samantha. I don't even know it's Samantha. 바람의 정령이 나왔죠? 이 다음에 이제 바람의 정령한테 막 호되게 당하다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될까? 이 더빙판입니다. 그 노래를 막 부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만다가 나오는데 도대체 사만다가 누구냐? 막 사만다, 겨울왕국2 사만다 많은 사람들이 막 검색을 했는데요. 사만다의 정체는요, 울라프의 더빙을 맡았던 조시 게드가 이제 배우분이 막 녹음을 하다가 막 울라프에 대해 재밌게 이제 녹음을 하다가 애드립을 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벤? 안나? 이러다가 사만다? 갑자기 빵 터져. 사만다는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난 사만다가 누군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그 성우분이 사만다 얘기를 하고 나서 진짜 빵 터져서 한참을 웃었대요. 그런데 감독님도 그 부분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빵 터져서 웃는 소리까지 다 편집을 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만다는 그냥 개드립이었다. 그냥 뭐 아무 이유 없는 그냥 애드립이었다. 아마 이 조시게드님이 저기 사귀는 여자친구 이름이 사만다거나 아는 여자분 이름이 사만다겠죠. 그냥 사만다는 어쨌든 극 중에서 아무 의미 없다. 그치만 겨울왕국 3에서 누군가가 사만다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사만다는 별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거북이가 엉덩이로 뻐끔뻐끔 엉덩이로 숨을 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하냐면, 거북이가 ong덩이로 숨을 쉰대요. 자, 얘가 이걸 영어로 막 말을 거북이는 엉덩이로 숨을 쉰대요. Turtles can breathe through their butt. 이게 엉덩이란 소리인가 보다. butt. 어쨌든 똥꼬, 아무튼 엉덩이로 숨을 쉰다 그래서 어떻게 엉덩이로 뻐끔뻐끔 숨을 쉬나? 뭐지? 그러면은 응가와 숨 쉬는 걸 동시에 그 구멍으로 한다는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자, 일단 이 거북이가 엉덩이로 숨을 쉰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미 진행됐고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사소한 것들 연구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자, 거북이가요. 호수 바닥이나 강이나 이런 강 바닥에서 몸을 넣고 진흙 속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그 상황에서 엉덩이로 숨을 쉬는 것에 관해서는 캐나다 로렌티안대의 자클린드 리치거스 교수님이 호주의 그런 뉴스 사이트인 더 컨버세이션이라는 곳에서 발표하셨다고 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안 수면이 얼면 거북이는 코 대신 엉덩이로 숨을 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리치거스 교수님이.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 이제 거북이가 이제 겨울잠을 잔대요. 이제 바다 거북이보다는 주로 이제 강이나 호수에 사는 그런 민물 거북인데요. 그 민물 거북이가 이제 허파가 있어서 원래는 입으로 뻐끔뻐끔 숨을 쉬는 애인데 거북이는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것보다 아가미가 있진 않잖아요. 거북이가 원래는 수면 위로 입을 하고 뻐끔뻐끔 숨을 쉬는 애입니다. 거북이 아시죠? 그리고 입으로 뭔가를 먹기도 합니다. 약간 이빨 같은 것도 있어서 거북이한테 여러분 이빨 안 물어보셨어요? 아기 때 제가 거북이 뒤집기 놀이 막 하다 거북이가 열받아가지고 저를 물었었거든요. 물어요. 아파요. 아무튼 그런데 걔가 입으로 뭐도 먹고 숨도 입으로 쉬는 애인데 그런 이제 민물 거북이가 겨울철에 호수 밑면으로 쑥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다고 합니다. 왜 호수 바닥에서 잠을 자냐면 호수가 겨울에 얼면 호수나 강 위에는 강이나 호수 그 위에 표면만 스케이트 타게 이렇게 얼고요. 아래에 물은 전체가 다 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정말 차가운 얼음이지만 호수 밑바닥은 물은 항상 영상이래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갑지 않다고 합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진흙에 코를 묶고 잠드는데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물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신진대사를 멈추고 엉덩이로 진짜 숨을 쉬는데 그거는 엉덩이가 벌렁벌렁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가 하도 이제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혈관에 이 녹는 혈관을 통해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부를 통해서 피부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그 정도의 아주 미세한 산소를 가지고 숨을 쉰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거북이의 엉덩이 주변에 그 똥꼬 주변에 혈관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엉덩이를 통해서만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엉덩이에 나타나는 그런 질환 치질이 생기는 이유도 사람도 엉덩이 주변에 혈관이 뭉쳐있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엉덩이가 그 항문이 붓고 그래서 관련된 질환, 치질이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북이도 엉덩이 주변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엉덩이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아우 신기하죠? 근데 그런 거북이들은 주로 이제 민물 거북이인 늑대 거북이나 비단 거북이가 그렇게 엉덩이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울라프가 거북이는 엉덩이로 숨을 쉰대요 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울라프 똑똑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라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모똥을 싸는 동물이 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처음 봤어요. 네모똥을 싸는 동물이 있다. 자, 그 네모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카오 카카오 90% 그 초콜릿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소량도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을 싼대요. 하루에 이거를 거의 막 200개 정도, 적게는 80개에서 100개, 많으면 200개, 80개에서 100개 이상을 이렇게 막 싼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토끼가 동그란 똥을 싸시는 거 아시죠? 코끼가 그 동그란 똥 싸는 게 저 어렸을 때 그게 정로환이라고 그래서 우리 삼촌이 약 올려가지고 저거 너가 먹었던, 제가 자주치에서 정로환을 먹었었는데 네가 먹었던 정로환이 저거야? 그래서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정로환하고 토끼똥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얘는 약간 초콜릿 느낌, 팝의 초콜릿 느낌인데요. 이 응가를 싸는 아이는 바로 누구냐면 그 주인공은 바로 원뱃이라고 합니다. 원뱃이라는 애도 처음 봤어요. 원뱃 얘는 약간 오소리과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람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소리를 닮았고요. 얘 걔랑 닮았어. 그 뽀로로에 나오는 핑크색
그 맨날 요리해주는 애 닮았어. 걔 이름이 뭐지? 루피 맞죠? 루피. 걔랑 닮았어. 완전 똑같아. 어쨌든 얘는 원뱃인데요. 이 원뱃이 이런 네모똥을 싼다고 합니다. 마치 매주 같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원뱃이 항문이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응가가 빡빡빡 네모나게 생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원뱃의 장이 네모나게 생긴 것인지, 도대체 왜 네모똥을 싸는지 연구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연구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이 원뱃은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애인데요. 이 원뱃은 조금 그 캥거루랑도 좀 비슷하대요. 원뱃 주머니에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키우는 캥거루처럼 애기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배에 한 명씩만 임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캥거루랑 비슷하다고 하고, 약간 코알라랑도 좀 비슷한 그런 애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원뱃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네모똥을 싸는지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똥의 그 크기는요, 한 변이 2cm 정도의 주사위, 여러분 아시죠? 주사위 정도의 크기의 응가를 하루에 적게는 80개, 많게는 100개 이상씩, 아무리 많아도 200개 이하로, 80개에서 200개 이하로 이렇게 싼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싸게 되는지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얘가 되게 소심한 애래요. 그래서 약간 경계를 쌓기 위해서 자기의 응가를, 무서운 애가 오면 이 응가를 이렇게 마치 레고를 쌓듯이, 젠가 쌓듯이 이렇게 벽돌처럼 쌓아서 숨기도 한대요. 응가 뒤에. 귀여워. 그래서 그렇게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그렇게 네모나게 싸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원뱃이 사는 곳이 오스트레일리아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약간 대찬정 분지 근처.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 원뱃이 살기 때문에 수분을 최대한 이제 몸이 빨아들이니까 건조하게 네모난 이런 응가가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주장이 있는데, 중요한 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원뱃이 네모나게 응가를 싸는 것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외신에서 미국 조지아 공대의 패트리아 양 박사님이 원뱃의 배설물의 원리를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양 박사님은 최근에 2018년 11월 18일 현지 시각, 최근에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 물리학회 APS 유체역학 분과 연례회의에서 원뱃 배설물 미스테리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하게 아주 소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별별 연구를 다 하는 박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양 박사님은 어떻게 이런 원뱃을 연구하게 되셨냐면, 이분은 처음에 원뱃에 진짜 그 항문 모양이 네모거나 아니면 원뱃의 위에서 네모로 만드는 뭔가 이제 미스터리가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제 이 원뱃의 그 응가의 비밀을 밝히셨냐면, 원뱃이 이 호주의 태주메이니아라는 곳에서 안타까운 도로 사고로 이 귀여운 원뱃들이 그 차에 치여서 이제 죽는 사건이 벌어졌대요. 자, 그래서 그 원뱃들이 안타깝다. 그래서 사고로 죽은 원뱃들을 어쩔 수 없이 죽은 건 안타깝지만 일단 너를 연구해야겠어.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를 해부해서 소화 기관을 막 연구한 끝에, 이 말은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죽인 것이 아니라 사고로 죽은 아이를 해서 해부했다는 소리죠. 어쨌든 해부를 했는데 이 돼지 창자랑 비교해 신축성이 아주 신축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곱창이 먹고 싶은 저는 정말 야만인이네요. 어쨌든 신축성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체를 다지거나 이 딱딱한 고체를 딱딱딱 잘라내는 식으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원뱃이 네모 응가를 싸는 이유는 원뱃의 소화기관이 아주 고무처럼 쫙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이 소화기관 장 쪽에 우리가 흔히 먹는 곱창, 대창 있죠? 그 장 쪽에 이렇게 골짜기가, 골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안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열심히 빚어가지고 여러 차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빚어서 응가를 내보내다 보니까 네모 모양이 됐다라는 걸 밝히셨다고 합니다. 박수. 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연구를 이분이 14일을 거의 밤새 가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원뱃도 실제로 이 응가를 이렇게 빚어내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10일 이상이 걸린대요. 10일에서 14일 동안 원뱃이 뱃속에서 나갔다가 줄었다 나갔다 줄었다 이 왔다 갔다 신축성 있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와중에 요렇게 네모나게 빚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모똥을 싸게 된 거구나. 뱃속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빚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귀요미가 어쨌든 그래서 얘는 응가를 싸는데 14일이 걸린다고 하고요. 한번 쌀 때 80개씩 이거를 후두두두두 네, 떨어뜨린다고. 나는 분명 이런 생각이 들어. 여기 호주에 자라는 애인데, 호주의 어떤 어린아이니 분명히 이게 초콜릿인 줄 알고 먹은 애가 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초콜릿처럼 생겼어.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네모똥을 싸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울라프가 말했던, 네모난 응가를 싸는 동물이 있대요, 라는 게 바로 원뱃이라는 아이라는 거죠. 귀여워요. 아무튼 이렇게 울라프가 한 말이 다 진짜고요. 뭐더라 고릴라가 기분이 좋으면 트름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옛날부터 많이 알려졌던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라프가 겨울왕국 2 내내 계속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것이 겨울왕국 2의 대표적인 교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을 또 하죠. 울라프가 좀 좋은 발음으로 Did you know that water has memory? 물은 기억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물은 기억을 한대요. 물은 기억할 수 있대요 란 말을 계속해요. 머릿속에 박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중요하구나. 이게 뭔가 이 겨울왕국 2의 전반적인 핵심이구나 딱 생각을 했었는데 물은 정말 기억을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은 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고대에 물을 이렇게 이제 정수를 받아놓고 우리 친할머니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할머니분들이 진짜 이렇게 시골에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물을 하얀색 종지에다가 이렇게 사발에다가 깨끗한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물의 신에게 기도를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물은 정말 이런 식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고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물은 정말 기억을 한다라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실제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물이라는 거는 태초의 시작도 물이고 마지막도 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노아의 방주 그 성서에도 이제 물로써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확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화성의 물의 흔적을 보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되게 얘기할 정도로 물, 흙, 그런 불, 바람 이런 게 대표적인 겨울왕국 2의 그 대표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하고 심지어 인간의 뼈도요.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죽고 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아무튼 물은 이런 신비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물은 뭔가 청정하고 정화를 시켜주는 이런 상징이죠. 깨끗하고 정화의식 사람을 정결하게 씻는다 세례를 준다 할 때도 물로 세례를 주고 기도할 때도 물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지금 받아놓고서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물을 놓고서 기도를 하지 않은 물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좋은 말로 기도하고 딱 결정체를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겨울왕국 결정체가 기도 후에 나타났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런 연구도 했다고 해요. 이분은 프랑스 과학자 자크 방보니스트 교수님이 어떤 물질은 물로 희석하여 그 분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마치 그 성분이 물에 남아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물이 분자의 정보를 각인하고 저장한다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물의 기억이라는 그런 논문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 일본의 어떤 교수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저자 에모토 마사로 박사는 물의 이런 결정을 찍는 이런 연구를 이 마사로 박사가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거랑 비슷해요. 물을 받아놓고 유리병을 담은 물에
한쪽 물에다가는 사랑해요, 감사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막 이런 칭찬에 긍정적인 말과 글씨를 보여주고 막 애지중지 그 물을 잘해주고, 다른 쪽 물에는 이 멍청한 놈 죽여버려, 거지 같은 물, 꺼져버려, 미친 물, 말해서 막 물한테 각종 욕을 막 해놓고, 이렇게 정말 결정을 받더니 욕을 먹은 물은 이런 식의 결정이 나왔고, 칭찬과 사랑을 받은 물은 이런 예쁜 눈 결정체가 나왔대요. 신기하죠? 신기반기. 그래서 물은 기억을 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물이 이런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억한다라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편을 미워하는 부인이 만든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부인이 막 독을 넣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이 너무 미워서 남편을 막 욕하면서 거지 같은 놈, 그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왜 저놈은 누가 언제 죽나, 막 진짜 막 정말 남편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 자체가 정말 독이 돼서 암을 유발하거나 남편이 일찍 죽거나 진짜 그러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요리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정말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요리는 더 맛이 있고 영양가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요리는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정말 맛있는 요리들은 엄마의 숫자와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난 진짜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음식에 물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리사의 마음가짐이 음식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어쨌든 물은 기억한다, 이것도 말한 것이 맞다라고 밝혀졌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울라프가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똑똑한 울라프가 똑똑하게 나오게 된 이유는, 이건 저의 뇌피셜인데요. 울라프가 계속 물은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 뭐 물의 정령으로 이 포니가 나오기도 하는데, 물은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울라프 자체가 뭡니까? 울라프는 눈사람이죠. 눈사람은 뭐로 만들어요? 눈으로 만들잖아요. 눈은 즉 물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라프 자체도 물에서 온 것이니까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눈들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던 잡 지식들을 울라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울라프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기억하기 때문에 울라프가 사실 흩어졌다가 다시 만들고 흩어져 다시 만들고 많은 눈들이 이제 여기 응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울라프가 똑똑해졌구나. 그래서 울라프가 잔지식들이 많아졌구나. 이런 것을 겨울왕국 2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건 제 생각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울라프가 참 겨울왕국 2에서 똑똑해졌고, 여러가지 울라프의 이런 아무말 대잔치들은 결국 다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저것 연구 발표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겨울왕국2의 최애 캐릭터, 겨울왕국에서 가장 또 인기 많은 캐릭터인 올라프의 여러가지 이야기들, 뭐 더 TMI로 울라프가 뒤에서 쫑알쫑알 이런 거 있대요, 이런 거래요, 이런 막 잔지식을 막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는 뭐를 패러디한 거냐면 바로 제리 맥가이어의 도로시를 패러디한 거라고 합니다. 도로시가 실제로 뭐한대요 라고 계속 탐 크루즈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걸 패러디한 거라고 하고요. 겨울왕국 2를 보시면 알겠지만 퀸 뮤직비디오 패러디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크리스토퍼가 혼자서 막 독백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부분도 옛날 그런 8, 90년대 감성의 그런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거고, 아주 수많은 그런 영화 대사나 그런 뮤직비디오나 여러 패러디가 저도 다는 모르겠지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겨울왕국 2의 관전 포인트는 올라프를 또 이을 엄청난 귀요미가 나타났죠. 바로 부르니. 불의 정령인데 너무 귀여워요. 저 부르니에 대한 것도 제가 나중에 여러분 오늘 거 재밌으셨으면 2로 또 준비할 예정인데, 부르니는 왜 불의 정령이 된 거냐면 바로 살라멘더가 불의 신, 살라멘더 그런 상징이래요. 불도마뱀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이 불도마뱀이 부르니가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니는 사실 살라멘더에서 나왔다. 뭐 불의 괴물,
불의 도마뱀 이런 건데 너무 귀엽게 겨울왕국 2에서 또 엄청난 인기를 얻은 캐릭터로 나오게 됐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보고요. 사실 겨울왕국 2는 이번에 전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을 생각을 하는, 물은 기억하고 물은 자유롭게 흐르고 싶은데 억지로 댐으로 막아서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런 불만을 결국 댐을 폭발시켜서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자연을 좀 그대로 내비둬라,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라는 약간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아무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노래가 처음에는 킬링 포인트에 있는 레리꼬만한 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고 나시면 계속 생각나실 거예요.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에 뭐 겨울왕국 2에 관련된 뭐 부르니에 관한 불의 정령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겨울왕국이 주는 그런 자연에 관련된 메시지라던가 다음에 또 겨울왕국 2 두 번째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